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MTN 건설 부동산부 최나병입니다. 건설업계가 위기란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재무구조 악화로 그 어려움을 겪었던 신동아건설이 결국 기업 회생 절차 법정 관리를 지난 6일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가장 해당 소식을 가장 먼저 보도했는데요. 그 기사에 대한 좀 조회수가 확 느는 걸 보면서 생각보다 이 신동아건설 법정 관리 소식이 여파가 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동아건설의 법정 관리 소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현재 이 유튜브를 마련했습니다. 또 신동아건설이 시공한 그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좀 걱정이 더 크실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아건설은 이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죠. 이제 주택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난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 순위 58위인 건설사입니다. 그 2023년에는 이제 60위였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두 단계 뛰었고 시공 그 평가액이 6,444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신동아건설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좀 비슷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어요. 금융위기 당시에는 완전 자본 잠식이 빠지면서 기업 개선 작업 워크아웃이라고 하죠. 기업 개선 작업을 돌입했으며 2019년 11월에 이 워크아웃을 졸업했습니다. 이후 또 경영난으로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약 5년 만에 또 이게 위기에 빠진 겁니다. 건설사 위기설은 지난해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에는 좀 시공 능력 평가 순위 100위권 내 기업이 이렇게 실제로 쓰러지면서 건설업계도 적지 않게 놀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동아건설은 법정 관리를 신청했을까요? 일단 그 신동아건설 측은 유동성 악화로 그러니까 12월 말이죠.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 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신동아건설의 법정 관리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검토를 거쳐서 이르면 이달 설 연휴 전이죠. 이달 중에 회생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아건설 측은 자본 잠식 상태도 아니고 청산 가치보다 지속 가치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법원이 회생을 개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예상은 좀 다른데요. 신동아건설의 보유 자산이 많지 않고 높은 부채 비율 등 재무 구조가 불안정한 상태라서 자칫 법원이 청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예상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신동아건설의 부채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지난 2020년 말 부채 초계가 한 3천억 원 미만이었었어요. 3년 새에 이 부채가 확 늘어가지고요. 2024년 말 기준 7,660원으로 좀 많이 올랐고요. 이 같은 기간 동안 부채 비율은 198%에서 410%까지 증가했습니다. 건설업 특성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을 보통 200% 이내로 좀 안정적인 수준을 보는데요. 신동아건설은 이보다 좀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죠. 결국 정리를 하면 지난 2023년부터 불거진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쓰나미가 신동아건설을 덮친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2월 금호건설과 함께 공동 시공했던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의 입주가 지연되면서 좀 분양대금 회수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서울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 사업에 롯데건설, 대저건설 등과 공동 시공사로 참여했는데 여기에서 미수금이 발생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동아건설이 금융위기 당시에도 워크아웃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금융위기 발발 직후인 2009년 금융당국은 기업 옥석 가리기를 실시하면서 그 결과로 건설업계에서는 약 20개 건설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경남기업, 동문건설, 오림건설, 월드건설, 건설사 11곳이 워크아웃 명단에 들었고요. 2010년에는 벽산건설, 신동아건설, 남방토건, 한일건설 등 9곳이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좀 브랜드 블루밍을 썼던 벽산건설과 우림필류라는 브랜드를 썼던 우림건설은 법정 관리까지 갔지만 결국 회생에 실패했고 지금은 사라진 기업이 됐습니다. 법원이 이번에 신동아건설 청산을 결정한다면 신동아건설도 벽산건설과 우림건설처럼 역사 속의 건설사가 될 것입니다. 신동아건설 이 법정 관리 소식에 가장 좀 걱정이 크신 분들이 신동아건설에 다녔던 임직원분들도 계시겠지만 파밀리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들도 좀 걱정이 크실 텐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밀리의 아파트 수 분양자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그 허그의 분양보증 덕분인데요. 분양보증이 뭐냐? 분양보증은 민간이 공급한 그 신규 주택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 장치인데요. 30가구 이상을 동시 분양할 경우에는 그 해당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분양보증을 받은 현장에 대해서 주택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허그가 계약금 중도금까지 환급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시공사를 교체해서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신동아건설이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은 총 7곳 한 2,900가구 정도 됩니다. 사업장은 이 표를 보시면 경기 의정부역 인근을 비롯해서 경기 동탄 신도시와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 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밀리의 아파트 분양자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양보증이란 건 이제 그 중도금까지만 보호가 되는 장치인데요. 현재 좀 준공을 마친 단지들도 있잖아요. 현재 입주를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 대표적인 곳이 경남 진주의 신진주 역세권 파밀리의 피아체 등 준공 등이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준공
아파트다 보니 분양 보증 대상이 아니고 일단 약간 좀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손해냐면 이제 현재 이 아파트가 현재 지난해 상반기에 입주를 시작했지만 뭐 계약자 취소가 분위기 있어서 분양이 아직 완료가 아직 안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공이 됐지만 뭐 지금 계약해도 뭐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뭐 파밀리의 브랜드라는 뭐 브랜드의 신뢰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위상이 떨어지면서 과연 앞으로 분양이 잘 될지는 의문입니다.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여파로 좀 이제 연초부터 좀 싱숭생숭한 업계에서는 다음 타자는 누굴까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봤더니 뭐 때문에 주변에서는 뭐 4월 2기설, 5월 2기설 막 돌고 있더라고요. 마침 또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8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올 상반기 동안 약 16조 규모로 부동산 PF 재구조와 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명 이 여파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업계에서는 뭐 S건설사와 D건설사 등이 뭐 다음 타깃이 될 것이라는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이들건설사는 현재 그 수도권 남부 택지지구에서 아파트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장의 분양률이 각 단지별로 한 30% 미만인 걸로 좀 알려져 있는 상태예요. 이 현재 분양률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해당 S건설사와 D건설사 등도 좀 휘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S건설사에 대해서도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요. 제가 좀 취재한 바로는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이 1,000억 원이 넘는다 소식이 있고요. 또 2-3개월치 임직원 급여가 밀렸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제 대응 방안을 좀 이어봐야 S건설사의 좀 미래가 보일 듯합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계속 건설업계에서는 좀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있는데요. 모든 산업과서 원래 부침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이번 건설업 위기는 상당히 좀 골이 깊고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혹시 뭐 댓글로 또 다른 소식이나 추가 소식을 바라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더 취재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